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여러분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여러분 5문제에서 6문제 출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를 합니다. 그럼 소득세라는 게 뭔지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득세로 보면은요, 소득세는 항상 개인을 납세의무자라 합니다. 개인을 납세의무자라 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를 반드시 개인일 때 한해서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소득세는 과세 대상을 뭐로 하느냐? 바로 납세의무자인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바로 소득세랍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뭐를 말하냐? 바로 일정 기간, 즉 우리 소득세는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해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이 개인의 소득은 바로 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금액인 총수익 금액에서 요 총수익 금액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금액을 바로 뭐라냐? 우리는 소득이랍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에서 이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필요 경비를 뭐한 거? 차감하는 금액을 바로 우리는 과세 대상인 소득이랍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요, 소득의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바로 뭐냐? 종합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글자 그대로 보면 회사 등을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그 퇴직 일시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퇴직소득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때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득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소득의 원천 유형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하냐면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바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고자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을 납세의무자라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이러한 국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우리 소득세를 하는 것이고, 이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 유형에 따라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요 양도소득세 기본적으로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종합소득세라는 것은요, 그 성격에 좀 비슷한 것끼리 모아갖고 소득을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서요, 이 6가지에 대한 계산을 해갖고 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다 합산해서 바로 뭐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요 종합소득 중에서도 특히 요 사업소득 중에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입니다. 이때 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가끔가다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한 문제가 나오면 양도세는 5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안 나오면 양도소득세가 6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최저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국세를 우리 세법의 당사자 역시 납세의무자는 개인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라면 과세관청은 어디가 되느냐? 즉 과세권자는 누가 되는 거냐죠.
이때 여러분 항상 모든 국세일 때는요. 모든 국세일 때는 누가 나오냐? 바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나옵니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오다 가다 보시면 여러분 국세 세무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세무서를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올려야 되죠? 이제 국세를 부가 징수하는 기관을 바로 세무서라 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국세일 때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종합부동산세부터 국세고요. 국세일 때는 과세권자 누구로 바뀐다 여러분? 세무서장으로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떤 세무서장이냐? 납세지를 관할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요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 납세는 어디냐? 항상 납세무자 주소지가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양도자가 될 것이고요. 요 양도자가 납세무자고 이 양도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고 이 주소지를 관할한 세무서장이 바로 뭐가 된다 여러분? 과세권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납세무자를 누구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개인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때에 이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을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개인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거주자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국내에 주소나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주자가 아니다를 바로 뭐라냐? 비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거주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 없으면 비거주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주소 외에도 183일 이상의 거소도 따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리할 때는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득세법에서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 이유는 바로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서 여러분 거주자는 속인주의에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속지주의에 따라서 비거주자라더라도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 비거주자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어디서 발생한 것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은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구분이 없이 다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외소득은 누구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거 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국외소득은 여러분 다시 성격상 크게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로 구분했지만 국외소득은 일단 크게 종합소득과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퇴직소득세라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볼 수가 없으니까 무시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외소득을 크게 뭐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이 국외소득이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다릅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여러분 주의할 것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그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 현재 어디에서 국내에서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5년 미만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지 5년 미만이다. 그러면 납세 의무가 없다는 걸 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반해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국외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뭐가 발생하면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이때 이 종합소득은 여러분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모든 거주자가 소득세 납세물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은 여기는 모든 거주자다. 국외 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가 있는데 반해서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양도소득세 중 과세 대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할 것이냐 그 얘기죠. 이때 여러분 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시험에 나왔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바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출전이 과세 대상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한테 주로 맞게 하려는 의도로 냅니다. 그래서 5문제나 6문제에서 그래도 한두 문제는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쉽게 내고자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동산 등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주식 등과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렇게 크게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등과 그 다음에 주식 등과 파생상품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3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3가지로 구분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식 등이라든지 파생상품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만 가볍게 확인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얘들은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식 등과 파생상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보기 지문에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나왔다. 그럼 얘는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부동산 등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등에서 찾아야 된다. 답은 여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부동산 등은 다시 좀 성격에 따라서 세분화해 갖고요.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3가지로. 그래서 첫째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바로 뭐냐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 등이나 파생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뭐냐? 기타 자산. 이렇게 크게 부동산 등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3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건 뭐 다 아시죠, 여러분? 뭐죠, 여러분?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죠, 뭐.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은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거나 건물이기만 하면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시험에서 답으로 나오는 건 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쪽에서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성격에 따라서 특정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이라든지 또는 전세권이라든지 또는 바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용익 물권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바로 뭐죠? 채권이죠. 근데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에서 배우셨던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등기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등기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반해서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보니까 여러분 얘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냐?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나오면 여러분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서 등기가 됐으면 과세 대상인 거고 등기가 되지 않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겠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파트 당첨권.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을 피받고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세 과세합니다. 피에 대해서. 또 도시 및 주거 환경 전비부상 재건축 재개발 주택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다. 그러면 역시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런 거 외에 여러분 채권 중에서 토지 상한 채권과 주택 상한 채권이라는 현물 상한 채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타 자산은 현행 소득세법상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그래서 첫째가 바로 뭐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요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업권이 나오면요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요 문구가 있으면 과세 대상인 거고요.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정한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시설물 이용 회원권인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특정 시설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일반에 비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여기 시설물 이용 회원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골프 회원권 등 이런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는 여러분 어떤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포함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또 허가, 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이 된다는 걸 좀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